2부 첫 순서 마켓세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할 분 만나볼게요.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 본부점의 이경준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켓세븐 오늘 주제 보기에 앞서서 종목 리뷰부터 먼저 네네.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T-사이언티픽 이게 시장이 주로 등극을 했더라고요. 시류가 어쨌든 잘 맞았던 것 같기는 네.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를 추천했을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것들은 거래 대금이 이제 비슷해졌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의 거래 대금이 최근에 뭐 15조까지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빗썸의 영업이익 자체가 증권사 상위 증권사 영업이익과 유사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1조가 넘어가는 수준이 나올 텐데 거기 지분을 8%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 상위주들의 시가총액을 8% 가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랬을 때 한 6조 정도 되는 것들이 최상위 증권사들의 시가총액이에요. 그러면 한 4,800억 정도가 나오고 보통 지분 가치는 한 30% 정도 할인을 해줘요. 직접 이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한 3천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BW나 이제 전환 사채나 신주 인수거래 사채를 제외하고서 보게 되면 한 6,400원 정도가 3천억에 달하는 상황이고요. 골 포함하게 되면 지금 한 4천억 정도까지도 6,400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네. 8천원이 넘어가게 되면 5천억이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오버슈팅으로 보여져서 사실 6천원 이상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는 또 시장 흐름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보셔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수익을 챙기고 보자라고 네네. 말씀해 주셨고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T-사이언티픽이 일주일 동안 너무 잘 가서 네, 뭐 행운이었죠. 네, 네, 저희가 한번 리뷰를 먼저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장 얘기와 함께 좋은 종목 소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켓세븐 오늘의 주제 바로 만나볼게요. 네, 반도체 쪽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뭐 2차 전지 소재나 NFT 게임주 그리고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좀 무너졌고 이 수급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강하게 가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사실은 저는 파월의 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확하게 파월의 변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 항상 문제가 됐을 때마다 돈을 풀어서 유동성을 보강을 해주면서 시장을 살렸던 파월인데 뭐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명확하게 바뀐 거가 이제 바이든이 연임을 시켰죠. 네. 근데 사실 당은 틀립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차이가 나는데 연임된 이후에 계속적인 어떤 연설마다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동자, 뭐 서민, 그다음에 근원 물가, 뭐 식품과 에너지가 너무 올랐다. 그래서 그 물가를 잡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슈퍼파월이 인플레 파이터로 변신이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금리 환경상에서 성장주들이 굉장히 좋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많은 대출과 이제 부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지만 저금리다 보니까 돈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를 선호하는 현상이 생겼는데 파월이 바뀌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까지 성장주를 끌고 왔었던 유동성 랠리의 성장주의 흐름이 바뀌어가는 과정에 진입한 것이 아닐까라는 사실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 이후에 뭐 2차 전지를 갔던 메타버스를 갔던 그전에 바이오가 움직였던 그전에 또 인터넷들도 많이 좋았었죠. 성장주들이 움직였는데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하원 연설, 어느 다른 연설 어디를 가더라도 테이퍼링을 당연히 2배 이상씩 조기로 이제 끝내겠다는 얘기와 그다음에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3개월 전만에 틀렸는데 지금은 여름에 금리 인상을 해도 내년 여름이죠. 뭐 크게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금리는 올라가게 되고 성장주는 할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내년에 반도체 업종은 사실 올해 하반기가 워낙 추웠기 때문에 변화할 수,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또 대기업들 투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속된 말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시기가 아니냐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시장의 판이 바뀔 수도 있죠. 있는 거네요. 뭐 이게 뭐 사실 거대 유동성이 한 번에 줄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인 그거의 흐름을 유지했었던 가장 큰 정책적인 부분이 변한다라고 하면 바뀐다라고 인정하고 시장을 보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도 좀 외국계 증권사의 스탠스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뭐 기사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저희가 관련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이거 보고 또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과 관련된 전망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올해 8월만 하더라도
겨울이 오고 있다. 윈터 네, 이즈 네, 코밍이라고 맞아요. 표현을 했었는데 네, 네. 11월에 스탠스가 바뀌었죠. 메모리 가격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라고 그렇죠. 네. 얘기를 했고 시티그룹에서는 11월에 디램 가격의 조정이 마무리 단계인 것 같다. 네, 네, 내년 네. 1분기에는 디램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최근에 실질적으로 디램 현물 가격이 또 상승하고 있다면서요. 네, 아주 미세하긴 합니다만 하루에 네. 뭐 0.6%, 0.7%인데 결국 하락이 멈췄다는 게 중요하죠. 네. 결국은 하락이 멈추면 여기서 쉬든가 올라가든가 혹은 다시 빠질 수 있지만 네. 지금까지는 계속 하락했거든요. 매일매일 하락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멈췄다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은 11월에 다른 외사들도 많은 레포트를 냈어요. 네. 내용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생각보다는 괜찮다. 근데 주가는 사실 뭐 하이닉스 같은 거는 미리 좀 반등하고 일부 반도체 종목들은 올랐지만 삼성전자는 그때도 사실 제대로 반등은 못했어요. 그럼 왜 삼성전자나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이 지금 세게 반등하는가를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유동성 장애, 실적 장애 넘어간다는 가정. 즉 성장주들이 조정을 받기 때문에 반대적인 수급에서 보면 자금들이 새로운 쪽으로 간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 좀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삼성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내년에 공급을 조금 줄이려는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13라인이라고 해서 DDR4 DRAM 노후화된 라인이 있는데 아무래도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CIS라고 해서 이제 카메라와 관련된 비메모리로 바꾸려는 공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존 생산하던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단에선 감소가 일어납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결국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랬을 때 내년 뭐 2분기 이후에 수요가 더 많아질 거란 기대를 하는데 사실 수요 예측이 좀 어려운 게 코로나 이후 예를 들어 기고 효과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재택근무나 재택 생활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IT 수요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수요는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최근에 뭐 수출 데이터 맞나요? 잘 나왔던 걸로 제가 보여져서 맞아요. 생각보다는 괜찮지 않을까. 수요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다라는 좀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도 미국의 이제 대규모 투자, 비메모리 투자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TSMC도 사실 세계 1위 비메모리 생산 업체인데 캐파라는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캐파가 많이 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뭐 퀄컴이라든지 미디어텍 같은 AP라고 하는 뭐 스마트폰에 들어간 모바일 AP 프로세서 같은 것들이나 그다음에 엔비디아나 AMD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퀄컴과 AMD는 이미 삼성전자에 수주를 맡긴다는 얘기가 있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낙수 효과라고 보면 낙수 효과인데 삼성전자 쪽에 조금 더 몰리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관련주들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또 어제 기사상으로 뭐 명확한 기사는 아닙니다만 인텔이 뭐 유럽 쪽에 한 95조인가요? 그 정도 되는 거 투자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외신 보도가 있긴 있었어요.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너무 큰 금액이어서 삼성전자 20조 투자하는데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투자는 활성화될 밖에 없는 상황이라 관련 장비들도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4분기 혹은 내년 상반기 내에 수요가 늘어나는 시그널만 보이면 반도체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디램 현물 가격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하락 추세가 좀 네, 멈췄고 멈췄죠. 뭐 파운드리와 관련된 많은 호재성 뉴스들이 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수출 데이터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11월 반도체와 관련된 수출 데이터가 또 잘 나왔어요. 생각보다 잘 나왔죠. 네, 숫자를 제가 이제 퍼센트를 보고 제가 매번 기억하진 않는데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언제 사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수요라는 건 사실은 외국에서의 수요고 우리나라로 보면 수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출 데이터가 잘 따르는 건 생각보다 수요 데이터가 수요가 잘 나오나 보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 뭐 내년 2분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명확한 예를 들어 수출 데이터가 월별로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던가 그런 것들이 보여진다라 그러면 수요에 대한 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주가는 보통 업황에 6개월 정도 먼저 선행하기 때문에 내년 2분기가 되더라도 사실 연말부터는 움직임이 좋아지는 게 맞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 장에서 실적 장세로 갈 때 실적에서 가장 확실하게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라 했을 때 반도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스마트 머니들이 최근에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반도체 섹터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요. 다양하잖아요. 소재 부품 많아요. 장비부터 시작해서 뭐 전공정, 후공정, 더 세분화하면 뭐 테스트, 소켓, 파츠, 커츠, 세라믹 등등 이게 너무 분포도가 넓어가지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좀 전략을 짤 때 도움이 될 만한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종목을 다 말씀드리는 시간이 너무 없고요. 기본적으로 올해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자면 내년에 영업이익 증가가 좀 놀라움이 있어야 돼요. 네. 700억을 벌었는데 800억을 벌다 놀랍지 않죠. 근데 700억을 벌었는데 1,100억을 번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놀라움도 분명히 실적을 기반한 섹터지만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매출처가 좀 다변화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만 넣었는데 하이닉스를 넣는다든가, 네. 삼성전자 넣었는데 미국의 주요 고객사를 확보했다든가, 또 반대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제품의 매출에 대한 라인업이라고 할까요? 그 매출 제품들이 다양화돼야 돼요. 예를 들어 A 장비를 했었었는데 B 장비를 하고 뭐 소켓이나 뭐 이런 걸로 보면 A 소켓을 했는데 B 소켓을 하고 C 소켓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전부 발생하면 제일 좋은 회사겠죠. 네. 매출도 여러 가지가 늘어나게 되고 매출처도 여러 곳으로 늘어나게 되고 전체적으로 그 Q라고 하는 매출도 커지게 되고, 그러면 또 회사는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위주되는 기업들이 최근에 굉장히 강하다라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례로 전일 가장 강했던 주성 엔지니어링도 올해 600억 예상했었었는데 650억 가다가 지금 800억까지 예상을 하고 내년에는 1,200억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회사고요. 전공정 장비 중에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릴게요. PSK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스트립 장비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세정과 식각 중간 정도 있는 장비를 하는 회사인데, 네. 아까 말씀드린 조건, 즉 새로운 장비 중에 이제 베벨 엣지 장비라고 해서 식각 장비로 진출을 하고요. 원래는 이제 그 해외 쪽에 거래사 굉장히 많아요. 중화권, 중국권, 미국권, 삼성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요건에 맞고 시가총액 7천억인데 내년에 1,100억 이상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7천억인데 1,100억이면 퍼로 보면 한 6.5배 정도.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인프라라고 해서 보통 삼성이 공장 투자를 하게 되면 들어가서 공장을 짓고 클린룸과 이제 배관 설비들을 해야 되거든요. GST로 영어로 말씀 GS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스크러버나 칠러를 하는 회사인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쪽하고 중화권에 많은 매출을 가지고 있다가 TSMC 쪽, 삼성전자 쪽 점점 뚫어 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스크러버 장비가 예전에는 단순하게 이제 배관 장비였었는데 지금은 ESG라고 그래서 친환경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하게 각광이 됐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보시면 시가총액 3,200억인데 내년에 600억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450억 정도 벌 것 같거든요. 증가폭이 좋고요. 쿼츠 쪽에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종목만 말씀드릴게요. 월덱스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년에 한 600억 이상, 그 다음에는 700억 이상 계속 계단식 증설이 들어가고요. 소켓에서는 ISC라고 어제 또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리노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비메모리를 하다가 비메모리용 소켓이 늘어나고 있고 신제품인 버닝 소켓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좋게 보시면 되고요. 후공정에서는 삼성전자가 AP에 굉장히 강력한 영업을 하고 있고 먹히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후공정에서 이제 패키지를 하고 있는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그 전기전자 테스트를 하고 이제 보통 EDS 테스트라고 하는 네페스 아크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이 반도체 쪽은 어려워요. 네네네. 라고 역시나 말씀하시는데 네. 그래도 주성 엔지니어링과 PSK는 인정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네네. 분도 있고, 오늘 일단은 차장님이 여러분들이 좀 분류를 잘 할 수 있도록 핵심 포인트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실적의 증가 속도 예. 상당히 중요하고 네네. 매출처 다변화가 네. 확인이 되는 반도체 쪽으로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해 네네. 주셨습니다. 종목은 PSK, 네네. GST, ISC, 네네. 그다음에 월덱스와 월덱스. 하나마이크론. 하나만 그리고 이제 네페스 아크까지, 아크까지. 곁다리이긴 죄송합니다. 네. 곁다리는 표현 죄송합니다. 예. 네. 유사 기업이긴 한데 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쪽에 공부하기가 너무 광범위하고 어렵다 하시면 이 포인트들 잘 기억하셔서 오늘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스터디 해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마켓 세븐은 오늘 네.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 본부점의 이경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